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유튜브 계정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2년 전에 사연을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나이는 27살입니다. 저번 사연 내용에 특성화 고등학교 3년 반 정도 건축직 공무원 준비했는데 2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슬프기는 하지만요. 허리도 안 좋아서 부모님이 저보고 IT나 컴퓨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학과 IT 쪽으로 3년제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로 갔습니다. 현재 서울 거주 중이고, 그런데 이제 곧 졸업반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사실 학점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3.4이고 자격증은 현재 3개 가지고 있고, 졸업 전에 산업기사나 AWS 자격증 둘 다 따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인데, 지금 IT 전공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취업시장이 백수인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문과 이름 있는 대학교 등 여러 곳에서 취업을 못해서 경찰 공무원, 행정직 쪽으로 많이들 지원한다고 IT 업계에 있는 아는 형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취업시장 60%가 대부분 IT다 라고. 참고로 IT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클라이언트 아니면 네트워크, 아니면 국비로 제일 많이 간다는 웹쪽. 웹쪽은 생각이 없지만 아무튼 곧 졸업반인지라 생각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을 더 따려고 준비 중인데요. 사연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안이 공무원 집안이어서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꼭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뿐이네요. 그럴 거면 왜 굳이 대학교를 IT과로 보냈는지, 괜히 3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게 스님이 저희 사주를 봤는데 공무원을 보건직, 산업직으로 준비하면 30대에서 40대 꼭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다시 공무원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가 봐요. 이럴 거면 대학교도 차라리 공무원 준비하는 진력 쪽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할아버지는 경찰 공무원 맨날 경찰 그냥 노래를 불러요. 진짜 경찰 공무원에 집착이 너무 심할 정도로 오죽하면 대학교 공부랑 경찰 공무원 준비를 같이 하라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건축직 고전 채용 붙으면 바로 경찰 중요 준비할 거라고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물론 건축직부터 떨어졌지만 예전에 특성화 고등학교 공무원 준비할 때도 집에서 지원은 한 푼도 안 했으면서 하나 있다. 건축 강의 이거 5만원 결제해주는 것도 생색했으면서 이거 결제해서 저 건축구조랑 건축계획이 90점, 95점 나왔어요. 강의 가외해주는 거나 그냥 독학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데, 아무튼 강의도 결제해주는 것도 생색내면서 무슨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합니까? 오로지 머릿속에 공무원이에요. 친구들이랑 저랑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제 주위 친구들 대다수가 현재 취업해서 돈 벌고 경력 쌓고 있어요. 저도 얼른 취업해서 경력 쌓고 돈 벌고 싶은데, 그리고 아는 형 말로는 IT에서 5년 정도 구르면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디 가서 대우받는데요. 공무원 장수되면 정신상태도 완전히 미쳐버리고 사회랑 멀어져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부모님은, 할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든 취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서울권이 IT가 대부분이지만 서울권을 벗어나서 경기권 아니면 대구 아니면 부산 이런 중소회사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는 지인 말로는 IT는 자는 중소랑은 다르다고 2년 정도 버티고 강소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준비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옛날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게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설득될 사람도 아니고, 할아버지는 그냥 말이 안 통해요. 무슨 사주에서 농업지, 보건지 붙으면 바로 경찰 준비하라고, 경찰 붙으면 승진시험, 사연 적으면서도 스트레스네요. 공부는 본인이 생각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강제로 시키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절에다가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겠어요. 아니 예전에는 고졸 채용 준비할 때 도서관까지 와서 감시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강의랑 과외는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제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아 저도 공무원 좋아합니다. 하고 싶었죠. 들어가고 싶었죠. 공무원 되고 싶어서 강의 과외 안 해줘도 어떻게든 학교 선생님 붙잡아서라도 물어보고 또 물어봤겠죠. 모의고사 쳤어도 건축 과목은 무조건 1등이었어요. 지긋지긋하게 문제 풀고 이론 보고 단지 물리가 조금 부족해서 2문제 차이로 떨어졌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27살인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공무원 준비했다가 장학생 될까봐 겁만 나고 물론 처음에 취업하면 개고생하겠죠.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페이지 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IT는 경력도 쳐주고 본인이 프로젝트, 자격증 등 계속 쌓으면 돈도 많이 벌고 대우도 받는데 저희 가족분들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요. 제가 다시 공무원 준비할 거라는 생각밖에 없고 더군다나 가족분들이 시야도 좁아요. 저도 좁지만 할아버지는 무조건 경찰, 부모님은 보건직, 농업직 둘 중 하나 같이 병행할 수도. 이거는 진짜 저도 사연 쓰면서도 기가 차긴 하는데 두 분 다 고집이 세서셔 설득시키기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50대가 되어도 공무원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본인들이 한이 맺힌 게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 너무 심한데 갑자기 부모님이 스님한테 공무원 얘기를 듣고 김치국을 마시고 있고 할아버지 예전부터 경찰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셨고 막막하네요.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 부모님도 자식 걱정되니까 공무원 되라고 하는 건 압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가요? 저도 정신 못 차리는 건가요? 저도 정신 못 차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연 쓸 시간에 뭐 하나 더 공부해야 되는데 화가 나서 사연을 보내네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유상필이 물어보실 게 뭔가요? 아무튼 사연 잘 읽었습니다. 이 사연 보니까 누구 한 명이 간절하게 떠오르네요. 사연 길이도 그렇고 사연 내용도 그렇고 누구 한 명이 오버랩이 되입니다. 오버랩. 지금 저도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잘 안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혹시 기장 꼼장어님이라고 아신가요? 제 방송에 자주 오셨던 기장 꼼장어님이라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뭐 최근에 안 들으시긴 했는데 꾸준하게 사연을 보냈잖아요. 그분 사연의 레파토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하면 일단 사연이 길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한다. 같은 내용을. 똑같은 내용이 한 4번 나왔어요. 이 사연이 길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계속 똑같은 게 오버랩이 돼. 사연자분도 아실까 모르겠지만 예, 같은 내용 계속 나오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필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사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2문제 사이에서 떠졌다고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알려볼게요. 한번 나왔죠? 2번. 두 번, 3번. 왜 이렇게 과거 예연해요, 사연자분? 지나간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뭐 님보다 억울한 거 없는지 아십니까? 저도 최종까지 갔어요. 유튜브 계정이. 전 최종까지 갔다니까. 필압 했었다니까요. 전 최종에서 미끄러졌어요. 근데 얘기 안 하잖아,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저는. 최종에서 2번 미끄러졌어요, 2번. 님은 필기에서 미끄러졌지만 저도 1점 차 떨어진 적 있어요, 유튜브 계정님. 다른 청첩선 붙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
아니 내가 이거 그 2년 전에도 이 똑같은 사연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 부모님도 문제긴 하지만 님도 사실 문제가 있어 이게. 저는 님한테 좀 뭔가 피드백을 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부모님이 저런 사람인 거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 부모님하고 같이 살 생각은 없잖아. 그냥 저렇게 살게 내비두세요 그냥. 아무래도 공직사회에 있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님보다 더 까막눈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 얘기는 사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일단 중요한 건 본인이 IT 전공을 했고 이제 졸업반이고 IT 쪽으로 취업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님이 이제 진로가 불안하다 이 말이잖아. 이해합니다. 이제 졸업반이고 취업을 어디로 갈지도 좀 궁금하고 이걸 내가 잘할지 못할지. 네, 시야 좁아집니다. 공무원이 시야 좁아지는 최강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생활 말고는 몰라요. 자기가 겪은 공직 말고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만난 사람이 뻔하니까.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공무원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가 맡은 그 직무만 평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만 계속 만나요. 그리고 공무원 일 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말고는 모르는 거야. 특히 시골이면 더 심하고요. 군단이면 더 심하고. 당연히 보수적인 직장이죠. 한번 생각해봐. 특히 군단위 공무원은 보는 사람이 그 시골 사람들 말고는 없어. 만난 사람도 뻔해. 하늘도 뻔하고. 그렇게 정년 때까지 하는 거야 평생. 합격하고 나서 그만둘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그것만 하는 거라니까. 그럼 당연히 아는 게 자기가 아닌 일 말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더군다나 내가 실적으로 뭔가 증명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냥 버티는 일이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실적이나 성과가 있지만 다른 사기업보다는 덜하잖아. 다른 사기업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잘릴 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자르고 하지 않잖아요. 특히 군단위 지역은 성과 같은 걸 안 보여줘도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 인구가 적으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 당연히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죠. 싹 고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계정님의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에요. 고인물.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지금 고이다 못해 썩은 거예요. 일단 그거는 논외로 치고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IT를 배웠고 이제 졸업반이고 이걸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면 돈을 벌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님이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할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사는 거야. 내 의지대로 부모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 저 보세요. 저 공무원 안 되고도 돈 법니다. 저 보세요. 일 잘하잖아요. 잘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공무원 그게 뭐 어떻게 대단하다고요. 저 공무원 하실 거 공무원 얘기 계속 꺼내실 거면 저 계속 서울에 살고 고향으로 안 내려갈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자, 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부모님 도움 없이도 부모님의 조언 없이도 내 능력으로 사회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참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스펙 준비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 안 됩니다. 계정님
설득하려고 하다가 설득 당합니다. 어차피 대화 안 통하잖아. 그냥 차라리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고집 부리면 안 가면 되죠. 아니 고집 부리면 이럴 때 배짱을 튕구는 거야. 오히려 좀 큰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계정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정님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살면서 아버지한테 대든다거나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는요 한번 대들어도 괜찮아. 좀 심하게 뭐라 해도 돼. 대신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싸운다 이렇게 뭐 그걸 안 되고 큰 소리 치면 됩니다. 좀 어떻게 하냐? 아니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제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니 싸가지 없지 않아. 괜찮아요. 먼저 싸가지 없게 행동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그런 거야. 약간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어. 착한 아이 증후군. 봐봐. 한 번도 대든 적이 없잖아. 요즘 애들 뭐 대드는 거 기본이에요. 요즘 애들 뭐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뭘 한다 그래요? 아버지가 공부해봤습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인생 제가 사는 겁니다. 이제 저도 다 알 거 다 알아요. 좀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본인 욕심대로 저를 이끌려가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큰소리 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부르잖아. 표현한 소리 들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서 좀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저는 끝까지 할 건데요. 백날 그렇게 해도 할 건데요. 저는 IT 좋은데요.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아 그거 나쁜 걸 알고 있었어. 아니 내가 무슨 부모님의 뭐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건데 부모라는 이유로 그런 걸 침해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안 그래? 부모면 다 말 들어야 됩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누가 그렇게 해요 요즘에? 요즘에 부모가 그렇게 자식한테 강요하잖아요. 그 부모가 욕먹습니다. 자식이 욕먹는 게 아니라. 아니 계정이 생각해봐. 내가 그렇다고 뭐 살면서 누구한테 해코지 한다거나 뭐 전과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꾹뚝아씨처럼 시키는 대로 나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제 지치잖아 이제. 님들 나이가 이제 한두 살이 아니에요. 어릴 때야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이제 성인이잖아. 성인이면 달라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다. 고로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극복하고 책임지고 사는 거지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내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홀로 서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부모님은 설득 안 돼. 설득 안 되면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대로 살게 내비두십시오. 그냥 오히려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내가 부모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내 능력대로 살 수 있다는 거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하겠죠. 오히려 있잖아요. 부모님이 저기 나한테 뭐라 하잖아요. 뭐라 하면 그거를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열정으로 내세워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오이가 발동해가지고. 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여기서 막 이게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자기보다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될까? 네. 부모가 자꾸 있잖아요. 너 공무원 해라. 너 공무원이 딱이다.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잖아.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오신다 이거죠. 제가 공무원보다 까짓 거 그 공무원보다 돈 더 많이 벌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자꾸 님을 부모 수하에 들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역거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려고. 단순히 공무원 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도 있잖아요. 먼 지역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 계정님이 살았던 그 연고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시험을 보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거잖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지방직이거든요. 지방직. 부모가 문제가 있네. 부모가. 님이 문제 있는 것보다 부모님이 문제가 크네요. 오히려 서울 살아보니까 살만하잖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눈치 안 보고 간섭하는 사람 없고 살만하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말 뭐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낫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 와, 이건 병인데 병. 이건 병인데요.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뭐냐 하면 부모하고 아예 좀 당분간 안 보고 살겠다는 작정을 하고 하셔야 돼. 이 정도면. 이 만약에 꿈을 해 나가려면 명절 아니면 나 부모님 안 찾아뵙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가야 돼요. 독하게 가야 돼. 그러니까 저 부모님들 왜 저렇게 나오냐면 조금만 좀 구슬리면 계정님이 마음을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 내가 어떤 모습 보여주냐면 백날 첫날 얘기해도 난 안 바뀝니다.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계속 해보시죠. 전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위협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위협을 해요? 아니 왜 자식을 위협을 하지? 약간 지금은 제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니까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겠다. 아니면 아버지가 밀어붙이려고 한다든지. 끊으러 가십시오. 그러니까 계정님 잘 들으세요.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 당당하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 끊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계정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숙하지 못했어. 님이. 약간 님도 문제가 뭐냐 하면 님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마마보이에요. 마마보이. 님이 마마보이가 아니면 저한테 이런 사람이 보낼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 성인이고 다 컸으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굶어 죽든 말든. 근데 님은 아직도 이런 걱정을 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님이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모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내 인생하고는. 부모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휘어잡히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계정님. 부모한테 돈 다 쓰는 것도 이제 성인 되고 나면 이제 돈 안 쓰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 열심히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님 문제가 많네요. 부모님이 성숙하지 못하네요.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계정님이 영향을 받고 계정님 역시도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고요? 그런 할아버지도 보통 도시권에 있으면 진짜 다구리 말 텐데. 아, 사연 좀 보내주시겠어요? 간디 BJ님.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고집을 못 볶으면 보지 마십시오. 안 보겠다는 생각 가지십시오. 안 보겠다는 생각을. 도시권에 살았으면 저 할아버지 저렇게 하다가는 동네 왕따 당하는데 시골이 완전 시골인가 보다 진짜.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시골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래서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구나. 그러면서 무슨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징징대고 있어. 자기들이 못 버티게 만들어 놓고. 돈도 많다고요? 돈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서울에 아파트 산 채 살 수 있는 뭐 돈 있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님이 성숙하려면, 님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나가려면 님이 스스로 있잖아요.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님이 한 번도 이제 부모님한테 의존 안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너 어차피 돈 떨어지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저분들은. 무슨 마인지 아시겠죠? 좀 가족들하고 약간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 독한 마음을 먹어야 돼. 독한 마음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취업 얘기했잖아요. 취업하실 거면 수도권에 사셔야 됩니다. IT는. IT도 나에게 내가 직장을 가지겠다고 하면 지방은 피하셔야 됩니다. 다른 직장 모르겠지만 IT는 수도권에 사셔야 돼요. 수도권. 때로는 독한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독해야 돼요. 특히 부모 앞에서 독해야 됩니다. 부산 안 좋아요. 뭐 부산이 좋아. IT는 대부분 수도권이에요. 부산 안 좋아요. 지방은 초토합니다. 그래서 하실 건 판교나 저 가산, 용산 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가야 일도 많고 회사도 많아요. 지방은 자리가 없어요. 열악해요. 이거는 계정님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문제가 많네. 부모님이 많은 부모지만 부모답지 못해요. 아마 그분들은 제가 한 얘기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 고립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 밖에 나오면, 그 시골 밖으로 나오면 얼마나 문제가 생각한지는 안단 말이에요. 님도 나오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의 할아버지가 좀 문제가 많구나. 보통 사람들과 다르구나. 너무 고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나오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 모르고 있다가.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본인 일단 밀어붙여요.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요. 일을 해가지고 취업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내 혼자서 직장 구하고 돈 잘 벌고 살 수 있다.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IT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잘한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몸값을 불려야 돼. 그 IT 쪽으로는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네, 그쪽이에요. 그쪽 계정님. 다 그쪽으로 취업할 텐데, 그쪽으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부모님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악시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연 보내다 또 뭐 2점 차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땐 사연 안 받겠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어떻게 가족들이 저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사연 감사하고, 그 이제 졸업학기잖아요. 네, 마무리 잘 지으시고 제대로 된 곳에 취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